자, 오늘 일단 명제를 나갈 건데 그 전에 우리 수업 방법이랑 내용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지금 반 인원수가 좀 많아요. 원래는 내신 대비가 되면은 뭐 학교별로 분리해가지고 분반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할 건데요. 일단은 이번 주 다음 주는 내신 대비는 아니라서 기존대로 수업을 진행할 건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이잖아. 토요일은 클리닉이죠.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일단 진도 수업을 나가야 돼. 우리가 진도 좀 나가야 되거든. 그런데 진도 수업 나가다 보면 일단 내가 분명히 과제 오답도 일부는 해주긴 하겠지만은 완벽하게 다 못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서 원래대로 따지면은 개별 오답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분반을 해서 진행하면 좋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시간이 좀 제한적이라서 우린 이미 경험이 있으니까 원래 하던 대로 좀 진행할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업하고요. 오늘 내가 수업했던 내용들 기본으로 너희들한테 뭐 1일 테스트 같은 걸 하나 드릴 거예요. 오늘은 내가 처음 얘기한 거니까 오늘은 이렇게 막 과하게 남기진 않을 거야. 오늘은 기본적인 것만 풀고 너희들이 충분히 풀 수 있을 정도의 문제만 내드릴 거고 그것만 마무리하고 가면 돼 오늘은. 그런데 다음 시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수업은 6시예요. 8시까지고 수업은 화목에 수업 시간은 6시, 8시가 되겠는데 내가 수업 오면은 바로 먼저 확인할 거야. 과제가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1순위로. 그래서 과제 미흡자. 과제 미흡한 자는 어떻게 한다? 이건 애누리가 없어요. 그냥 8시부터 남아서 과제 다 할 때까지 일단 쭉 할 겁니다. 이건 과제 미흡자에 대한 조치인 겁니다. 그리고 과제를 완벽하게 수행을 했어. 과제를 완벽하게 수행했으면 8시 이후에 자리를 옮기셔서 오늘 해당하는 수업 내용을 기반으로 한 내가 만드는 테스트라고 하긴 그렇고 뭐 확인학습, 유형별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재랑 별도로 테스트에 해당하는 확인학습 문제 한 20문항 정도? 모르겠어요. 그때가 좀 다를 건데 한 20문항 정도를 할 거예요. 그럼 사람에 따라서 오늘 과제 과제 완벽하게 잘했고 수업도 잘 들었어. 그럼 얘 테스트 보면 얼마 안 걸리겠죠? 그럼 완료. 대신에 이거 틀린 거를 우리 매스올릭에 올려가지고 선생님이 계실 거야. 그럼 너희들 채점한 거 확인한 다음에 틀린 건 설명 들어야 안 들어야 돼? 들어야겠죠. 그래서 오답 설명 들은 후에 틀린 문제들로만 유사문항 다시랑 풀 거예요. 틀린 것들 유사문항 풀 거예요. 요거까지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죠? 그리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이것만 하고 가라고 할 거고 이것만 확인할 거야. 다른 건 확인 안 할 거야. 그래서 빨리 끝나는 사람 더 빨리 끝날 수 있어. 30분이면 40분에 끝날 거고 오래 걸리는 사람 어제 보니까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사람도 있었어.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이 시간을 만들어서 선생님 붙여가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또 어제도 온다고 하지 않았어? 월수금 다 온다는 거 아니었어? 아 그래. 예를 들면 뭐야? 승우야. 남아서 하고 가라고. 남아서 과제를 다 하고 가라고. 학원에 사고 가라는 얘기야. 너 때문에 이렇게 시간표 바꾼 거야 어떻게 보면. 또 남아서 하고 가고 싶거나 질문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시간에 이거 풀기 전에 과제했던 거 수업했던 것 중에 이해 안 가는 내용이 있으면 우리 똑똑한 영어에 질문할 게 없잖아. 퍼펙트하잖아.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을 거니까 그거 질문하라고요. 너희들만 담당해가지고 오답정리 선생님 부를 테니까 그거 하라는 뜻에서 이걸 시간을 펼쳐주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은 이것만 하고 가고 싶겠지. 근데 본인이 잘 생각하라고요. 내가 좀 부족하거나 질문할 게 좀 많을 것 같다 싶으면 남은 시간에 8시 이후에 끝나는 시간 정해지지 않아요. 8시 이후에 남아서 추가로 학습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갔어요? 근데 이 부분은 내가 강제성을 두진 않지만 필요하다고
맡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찝을 거예요. 오늘 좀 남아서 이거 하고 가. 여기까지는 하고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가. 라고 얘기할 거고 자발적으로 알아서 남아서 공부하는 건 얼마든지 찬성.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너 남아서 할 거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오늘 막 스케줄 있고 하면 일찍 가는 건 상관없는데 어쨌든 아무리 빨리 끝나도 이거 끝나고 나서 오늘 내가 시키는 1일 테스트 부분 했던 것들은 끝나고 유사까지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빨리 꺼도 3, 40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오늘 내가 말 안 했으니까 오늘 뒤에 스케줄 있는 사람은 나한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혹시 질문? 이 관련된 질문. 현수야 괜찮아? 이해됐어? 수업 괜찮아? 뭐 스케줄 뭐 없어? 응. 내가 되게 제일 싫어하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불법 아닙니까? 너희가 당근거래하면? 너희가 하면 불법 아니에요? 미성년자 안 되지 않아요? 그냥 만나는 거지 그 불법 아니에요? 그래? 아니 엄마랑 같이 가긴 해. 엄마랑 같이 가면 모르겠지만 보호적 없이 너희에게는 불법이 말고 원래 불법일걸? 많이. 하긴 하죠. 근데 그거에 제가 가입할 때 자기 아 그래? 그거는 동거래 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을까? 까박 불법일 텐데. 아 내가 왜냐면 애들 중에 중학교 1학년 애가 있었는데 자전거 거래한다고. 응? 그게 뭐야? 그럼? 뭐가 있어? 그게? 아니 뭐 몇만 원짜리도 아니고 몇십만 원짜리 뭐 거래한다고 뭐 돈 싸들고 와서 뭐 간다고 뭐 하고 뭐 사고 나고 막 별별 일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죽었잖아요. 뭐라고? 네가 죽였다고? 진짜 죽었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자전거 타다 죽었잖아요. 중학생. 아 몰라. 아 좀 너무 위험하게 느껴지거든. 아무튼 이해하셨죠? 질문 없어요? 됐니? 오케이. 진도 나갑시다. 오늘 2명이 결석생이 있어서 설명 같이 했고요. 이해했겠죠 뭐. 자 봅시다. 오늘은 단원 자체가 명제거든요. 요 해당 단어는 이번 중간고사 범위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아직 학교에서 시험범위 물어보진 않았죠? 물어봤어? 따지죠? 맞죠? 어디야? 일단만 나갈 수도 있고요. 집합은 안 나간대요? 그럼 너희는 땡큐겠네. 너희는? 아, 예술에 들어보라 했지. 너 알아요, 범위? 아직 모르죠? 저희 집합 안 나와요. 어? 얘 눈치 보지만 얘는 몰라. 너도 몰라? 제가 안 물어봤어요. 알았어요. 자, 아무튼 많이 나갈 집합이고 명제는 안 나갈 거야. 그런데 명제 단원이 어차피 다음 기말고사 범위이긴 하지만 중요도는 좀 떨어져요. 근데 명제를 어렵게 내면 복합 문제로 많이 어렵게 나올 수가 있고 그래요. 명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너희들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명제를 가르칠 때 내가 항상 그러는 건 아닌데 명제 기본 용어에 대해서는 내가 정확하게 알려주고요. 그 이후로 배우는 명제를 이용한 다양한 문제들에서는 풀이법을 좀 알려드려요. 왜냐하면 요 해당 단원을 배울 때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요령식으로 알려드리는데 집합은 나중에 계속 나와요. 명제는 연속적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해당 내신을 배울 때만 그때 해당할 때만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약간 내가 요령식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좀 까먹긴 하는 거라서 일단 한 번은 좀 빠르게 대충 배울 겁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그러면은 명제를 다 끝내지 못할 건데 명제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특별한 문제 유형을 익혀야 돼요. 문제풀이를 좀 이해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명제랑 조건이 뭔지는 설명하겠지만 이거 이후부터는 문제풀이를 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들한테 프린트를 하나 드린 거예요. 그 프린트 하나 드린 거고 거기 문제 보시면 6문제씩 있거든요. 한 페이지에 3문제씩 같은 문제 유형이에요. 3문제씩. 그래서 내가 위에 있는 1번 문제, 4번 문제, 7번 문제를 같이 풀 거예요. 같이 풀 거야. 그럼 너희들은 눈으로 그냥 같이 풀 거야. 필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혼자 풀다가 안 풀리면 이따 다시 질문하면 돼요. 풀린 시간에. 근데 오늘은 뭐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따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아마 잘 풀릴 거야. 오늘 거는 쉬워서. 오케이? 자, 그러면은 명제를 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명제란 무엇인지를 먼저 알려드려야 돼요. 명제가 있고요.
이거랑 조건이란 말이 있거든요. 이 단어 자체가 너무 어려워. 너희들 책으로 보면은 페이지가 94쪽일 것 같고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용어를 정확하게 알기는 해야 돼요. 가끔씩이지만 항상은 아닌데 명제 단원에서 나라면 이 문제를 내. 명제와 조건을 구분하는 문제를 시험 문제 낼 거야.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라서 나는 반드시 넣을 것 같거든. 근데 실제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 성향이 다른 거니까 모르겠어. 근데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명제란 뭐냐면요. 책에 나와 있듯이 참 또는 거짓이 명확해야 돼. 이 글을, 그러니까 명제는 식일 수도 있고 이런 문장일 수도 있어요. 수식이 있을 수도 있고 문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읽었을 때 얘가 참이다. 얘가 거짓이다가 아주 명확하면 돼요. 그럼 우리 이걸 뭐라고 한다? 명제라고 하는 겁니다. 승주이는 잘생겼다. 어때? 명확해 안 해? 명확해 안 해? 네가 생각해봐. 명확하지. 명확하잖아. 명확하게 거짓 아니야? 아니, 참, 내 기준에서는 참이야. 근데 내가 제일 잘생겼어. 하지만 기준이 모호하죠. 예솔아, 참이니? 아니래. 예솔이가 참 아니래. 이해갔어요? 나는 참인데, 다른 친구 기준에서는 참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명제가 아니야? 명제가 아니에요. 이해갔어요? 다시. 3 곱하기 4는 10. 명제야, 명제가 아니야.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 무조건 거짓이죠. 맞죠? 그럼 명제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요. 확실한 거짓이죠. 참이 될 수 없죠. 참과 거짓이 완벽하죠. 그럼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명제라고 하는 겁니다. 착각하는 경우는 참이면 명제고 참이 아닌 명제가 아니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닙니다. 참과 거짓이 완벽하게 결정될 수 있으면 우린 이거를 문장이 됐든 식이 됐든 이걸 명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갔어요?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 4번에 있는 문제 잠깐 보시면 보세요. 참인 명제를 고르래. 문제가 명제를 고르가 아니라 참인 명제를 고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참이어야 돼. 어떤 문장인지 어떤 식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수 중에서 소수의 제곱수는 홀수이다. 소수를 제곱한 수는 홀수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야? 자연수 중에 소수가 뭐가 있냐면 3, 5, 7 이런 거 소수잖아요. 얘네들을 제곱했을 때 얘네가 홀수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참 거짓? 참. 왜? 소수는 홀수 아니에요? 홀수를 제곱하면 당연히 홀수인 거잖아. 그럼 소수 중에서 소수들을 제곱한 거는 모두 다 홀수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이건 사전 지식이 부족한 거죠. 소수 중에서 짝수 있어 없어? 누구? 2. 얘는 제곱하면 짝수가 되잖아. 딱 한 번이지만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물어볼게. 이것은 뭐예요? 참인 명제가 맞아요? 아니죠. 이해갔습니까? 참인 명제가 아닌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찾으란 얘기인 거예요. 괜찮아요? 조금 이따 조건까지 더 배워야 내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 2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항상 참이 되는 걸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2번 이것이면 0보다 x는 0 이상이다. 이걸 만족하는 x값이 누구 있어요? 누가 있어요? 마일도 있고 0도 있죠. 0 넣어도 참이고 마이너스 1도 참이란 말이야. 자, 얘가 만족되면 0은 x는 0 이상이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이걸 만족하는 x값 중에 누가 있다고? 마이너스 1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 이건 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요. 자, 얘들아, 이거는 아직 좀 설명할 수가 없는 내용이야. 왜냐면 명제긴 한데 조건이란 내용까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배웠을 때 할 수 있는 거기는 한데 느낌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는 가시겠죠? 항상 참인 걸 고르라는 얘기야. 3번 x가 3의 배수면 x는 9의 배수다. 맞는 말 틀린 말? 말도 안 되고 있어. x가 3의 배수인 것 중에 누구 있어? 3, 6 있잖아. 3하고 6이 9의 배수야? 아니야, 거짓인 거고.
이것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이걸 만족하는 x를 구해보라는 얘기고, 그럼 2x는 4, x는 2가 나오거든요. 다시 이거를 만족하는 x는 누구밖에 없어? 2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 2를 여기다 넣으면 0 돼, 안 돼? 되네? 근데 이거를 만족하는 x값은 2 말고도 마이너스 3도 있단 말이야. 이건 참일까 거짓일까? 참. 얘를 만족하는 x 자체가 얘밖에 없어. 이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등호 성립해 안 해? 성립한다고. 참으로 성립하잖아요. 그러니 4번은 참인 명제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 갔어요?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야. 아직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이걸 명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우리 교재 볼래요? 교재 632번 먼저 볼게요. 이게 더 쉽겠다. 632번 보세요. 첫 번째 봅니다. 1년은 12개월이다. 명제 맞을까요? 틀릴까요? 1년은 12개월이다. 맞는 말이잖아. 이건 참인 거 거짓인 거 떠서 일단 맞는 말이죠. 거짓이 될 수 없죠. 이거는 명제가 맞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 참인 명제라고 할 거야. 자, 니은. 승준아, 니은 어떻게 돼요? 명제가 맞아, 안 맞아? x제곱은 1이다. 명제 맞아, 안 맞아? 맞고 싶다고? 신우야, 명제 맞아, 안 맞아? 아니에요. 왜? x에다가 만약에 1 또는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참이 돼서 등호가 성립하잖아. 참이잖아. 근데 다른 값을 넣어봐. 0이라든가 5라든가 4를 넣어봐. 이거 참이 아니죠? 항상 참이거나 항상 거짓이어야 된다고. 얘는 참도 되고 거짓도 되잖아. 얘는 명제가 아닙니다. 디귿. 짝수인 소수는 없다. 짝수인 소수는 없다. 참 거짓. 거짓이야. 왜? 다시 이 말 보세요. 이 말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이거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거는 거짓인 게 분명하잖아. 참 또는 거짓이면 된단 말이야. 명제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거 안 헷갈릴 수 있겠어요? 이건 거짓인 걸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명제가 맞아요. 리을은요? 명제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것은 거짓인 명제예요. 이거 좀 쉽죠? 마지막 미음.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어때요? 무슨 기준이야? 그죠? 이거는 기준이 없죠. 그러니까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명제가 될 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표현법이 알겠죠? 명제라는 게 뭔지 알겠죠? 참인 게 명제가 아니라 항상 거짓인 것도, 거짓인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도 명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명제 말고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 조건이 사실 좀 더 어려워. 읽어볼게요. 일단 읽어보면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읽더라도 처음부터가 별로야. 맨 위에 조건 나와 있죠. 프린트 말고 교재 9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변수를 포함한 문장이나 식 중에서 이게 일단 힘들어요. 변수가 뭐예요? 근데 그게 수학에서 나오긴 한 건데 너희가 알고 있는 변수는 누구야? X 아니면 Y. 미정계수랑 달라보면 A, B, C가 변수라고 취급할 수 있지만 그냥 쉽게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변수는 X나 Y를 말하는 거야. X하고 Y는 그 안에 특정한 숫자를 넣을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숫자로 결정되지 않았어. 이게 변수야. 쉽게 말하면 X가 포함된 뭐라고 나왔어? X가 포함된 문장이나 식에서 이렇게 풀어볼까 되나? 적어보세요. X제곱 더하기 X는 0이라고 되어 있어요. 변수가 포함된 식이에요. 오케이? 변수가 포함된 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느냐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해요.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참이죠? 말만 얘기하는 또는 0. 여기 X에 마이너스 1과 0을 대입하면 참이에요. 그런데 마이너스 1과 0이 아닌 다른 값들을 넣으면 거짓이에요. 괜찮아? 아까 전에 이 명제는
무조건 참. 아니면 무조건 거짓이어야 한다 그랬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요. x에 어떤 숫자를 넣느냐에 따라서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조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쉽게 그냥 얘기하면 x가 포함된 등식 또는 부등식, 가장 기본적으로 다시 x가 포함된 등식 또는 부등식이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겠어요? 이건 조건이 맞아 안 맞아? 조건이 맞아 안 맞아요? 조건 이해 아니야? 변수가 포함된 등식이라고요. 이건 조건이 맞다고요. x가 마일과 0이 아닌 다른 값을 넣으면 거짓이 되니까. 난 또 우울하지. 조건 맞아요 안 맞아요? 조건 맞아요. x에다가 4를 넣으면 참이고 4가 아닌 숫자를 넣으면 거짓이 되거든. 자, 이거는요. 조건 맞아 안 맞아? 맞아요. 4를 넣거나 4보다 큰 수를 넣으면 참인데 4보다 작은 수를 넣으면 거짓이란 말이야. 이런 건 조건인 거라고요. 괜찮아? 이건 좀 쉽게 할까? 이거야. 등호예요. 근데 x는 실수야 근데. 조건 맞아 아니야? x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 둘 다 된다고 했잖아. 근데 얘가 실수면 제곱하는 수가 양수가 되는 거고 1을 더하면 이 값은 1보다 큰 수 아니에요? 0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거는. 이해돼요? 조건이 아니야? 조건이 아니에요. 얘는 항상 거짓만 되거든. 참이 될 수 없거든. 이걸 만족하는 값이 없거든. 되겠어요? 다시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배웠던 방정식이라든가 부등식이 있으면 우리가 일단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건 등식과 부등식이 참이 되는 x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거짓이 되는 x를 제외하고 참이 되는 x를 구하는 게 해를 구한다고 했던 거잖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된다고?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조건이 맞고요. 얘가 참이 되도록 하는 x가 마일과 0, 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이 두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 조건에 참이 되는 x값, 이 조건에 참이 되는 x값, 이걸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일단 방정식이나 부등식에서 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해가 바로 뭐냐면 이 값이, 이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값, 참이 되도록 하는 값, 이것을 뭐라 한다?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말이 어렵죠?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진리집합, 등식이나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겠어? 조건, x가 들어간 등식이나 부등식을 말한다. 이렇게 느끼면 좀 쉬워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아닌 것들도 있다는 얘기야. 이런 것들. 이거는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되겠어요? 자, 그럼 다시 교과서 문제 정복기에 같이 풀어볼게요. 633번, 633번 같이 볼게요. 일단 전체 집합이 뭘로 나와 있어요? x는 10 이하의 자연수.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633번 풀어봅시다. x는 소수이다. 얘들아, 이거 조건이의 명제예요. x는 소수이다. 이 말 자체가 등식은 아닌데 이거 수식을 바꾸면 x는 소수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조건 맞아. 여기 x에다가 만약에 2, 3, 5를 넣으면 참이 값이 되는 3이 되는 거잖아. 맞는 말인 거잖아. 근데 이런 게 아닌 뭐 4라든지 6이라든지 8을 넣으면 거짓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 이건 조건이
맞습니다. 구분할 수 있겠죠? X는 소수이다. 이건 수식이 아니라 문장인데요. 이 문장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건이 참여되도록 하는 진리집합을 구하여라. 뭐 하라는 얘기야? 해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죠? 맞아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거 해는 2, 3, 5, 7, 11이 있는데 11은 10을 넘어가니까 안 된다고. 여기에서의 범위는 뭐 어디까지였어? 10 이하인 거잖아. 그럼 이 4개를 집합의 원소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내용만 알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 연습 몇 번만 하면 돼요. 다음 634번 식을 써주시면 어떤 식이 있었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어볼게 얘들아. 이거 자체가 조건 맞아요? 조건 맞아요? 맞아요. x가 들어간 부등식이잖아. 이건 조건 맞을 거라고. 얘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고. 여기다 100 넣어봐. 거짓이야. 이해갔어? 여기다 1 넣어봐. 그럼 참이야. 참도 되고 거짓도 되잖아. 그럼 이건 우리가 뭐란다? 조건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문제에서 이거의 진리집합을 구하래. 뭘 구하라는 얘기야? 얘가 참이 되도록 하는 x값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의 해를 구하라는 얘기죠. 인수분해 돼 안 돼요. 되겠죠? 뭐 암산하시면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내가 계산 못해서 틀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값 범위 중에서 전체 범위가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1, 2, 3, 4만이 정답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니? 오케이. 네. 자, 됐고요.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문제 좀 풀게.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더 합시다. 부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수학에서 나오는 이 용어는요. not, 부정. 영어식拼법이에요. 부정. not. 얘만 붙이면 다 부정이야. 이해갔어요? 자, 조금 전에 했던 거 예를 들어볼게요. 적어버려볼게요. x제곱 플러스 x는 0이다. 얘들아 물어볼게요. 이거 자체 명제야 조건이야? 조건이에요. 얘는 참도 되고 거짓도 되니까 괜찮아? 그럼 얘들아 조건에는 이름을 붙여줄 수 있어요. 집합처럼. 이 앞에 세미콜론 해주고 P라고 쓰면 이 조건의 이름은 P예요. 이걸 만족하는 이 조건을 그냥 P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물어봤어?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조건 P의 진리집합을 구하라 라고 말을 한다면 구할 수 있어 없어? 얼마가 얼마 되지? 마일과 0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여기 인처쳐? 이제 물어볼게 얘들아. 조건 P를 부정하라. 얘를 부정하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의 반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상황에 따라 부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많이 다르긴 한데요. x제곱과 x를 더한 것이 0이다의 부정은요. 뭘까요? x제곱과 x를 더한 것이 어떻다? 0이 아니다. 이게 부정이 맞아요. 이됨? 오케이? 이게 부정이야. 끝. 그럼 얘들아 부정을 만족하는 것, 부정을 썼는데 이것 또한 하나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 없어요? 볼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조건 P를 부정하라. 이게 말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부정 P에다가 not을 붙여주면 돼요. not을 붙여주면 돼요. 오케이? 영어로 이건 어떻게 써? P의 부정. 영어로 뭐라 해야 되겠어? P not? 땅콩도 아니고 뭐 해야 돼? P의 부정은 not P라고 읽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영어 좀 할 줄 알잖아. 영어 좀 하잖아. P not 이상하죠? not P가 되겠죠? 그죠? 왜?
조건 P의 부정은 그래서 not P에 읽을 때. 알겠어? 그럼 여기다 우리가 쓸 때 not P라고 쓰면 좋지만 너무 좀 길죠. 그래서 얘를 다른 기호로 쓸 거. 어떻게? 물결. 자, 이거 읽을 때 어떻게 된다고? not P. not P라고 읽어요. 이게 부정을, 조건에 대한 부정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승준아, 이거 봐보라고? not P. 그 구체화면 등호를 반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괜찮니? 네. 부정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부정은 명제에서 가능할까요? 조건에서 가능할까요? 지금 내가 쓴 거는 조건을 부정한 거거든요. 부정은 어디다 붙여도 상관없을 거예요. 명제와 조건 모두에다가 붙일 수 있습니다. 명제와 부정 모두에다가도 붙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건 좀 이따가 문제풀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한번, 책 있는 보자. 635번. 뭐라고 되어 있나? 자영수는 정수이다. 여기서 질문. 명제야, 조건이야? 명제. 조건이 아니죠. 왜 아니야, 일단? X가 있어, 없어? 없잖아. 변수가 없잖아. 그리고 자연수 정수다. 맞는 말이잖아. 거짓이 될 수 있어요? 없죠. 이건 명제예요. 물론 문제가 나오면 여기 앞에 다음 명제라고 써줄 거고 얘가 명제라는 걸 알려줄 거예요. 알려줄 건데 일단 얘는 명제입니다. 오케이? 안 돼. 그러면 안 되지만 다시 조금만. 자, 이건 명제예요. 근데 이 명제는 참인데 이 명제를 부정해보자. 이걸 부정해보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연수는 정수이다를 부정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여기다 낯을 붙이다는 얘기예요. 자연수는 부정이다에 낯을 붙이면 뭐가 될까요? 그렇지. 별거 없어요. 이거 부정하면요. 자연수는 정수를 부정하는 거니까 정수가 아니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끝. 이게 다야. 오케이? 그럼 물어볼게요. 이 부정된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이건 거짓이죠. 자연수의 정수가 아닌 게 없어요. 그죠? 이 부정을 하게 되면 이 명제는 거짓입니다. 원래는 참이었는데 부정을 했더니 뭐가 됐어? 거짓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됐니? 자, 636번부터 638번까지 지금 먼저 풀어볼래요? 그거 먼저 풀어봐봐. (636번이요) 교재에 4는 6의 약수도 아니고 2의 배수도 아니다. 일단 이걸 부정하는 얘기잖아. 4는 6의 약수도 아니고 AND야. 그리고 2의 배수도 아니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말을 부정한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죠? 말을 부정하는 건 쉽지 않아. 그런데 이 부정에 대한 기본값들이 있거든요. 그 기본값들만 먼저 알면 돼요. 한번 해볼게. 일단 등호가 있어요. 부정을 찾을 거예요. 등호의 부정은 뭘까요? 등호가 아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왼쪽이 크다야? 크다의 부정은 뭘까요? 작다야. 맞아? 아니요. 부정 낫은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 집합을 살짝 배워본 적이 있기는 있어요. 집합에서 배울 때 뭘로 배웠어? 여집합으로 배웠지. 그러니까 왼쪽이 더 크다고 나와 있으면 이쪽은 작다가 되는 거가 아니라 크다의 반대는 크지 않다예요. 그래서 이거의 부정은 이거야. 괜찮겠어요? 이거의 부정은 누구야?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한쪽은 등호가 있고 한쪽은 등호가 없습니다. 부정관계에서는. 반대, 여집합을 말하는 거라서 그래요. 괜찮아?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가 되는 거잖아. 작다의 반대는 작지 않다라고. 그래서 커도 되고 같아도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리고 and. 우리말로는 그리고 뭐뭐뭐이고 이런 표현법은 and가 되는 거죠. and의 부정은 뭘까요? 그렇지. 이건 또는이. or. 또는. 다른 말로는 이거나. 이런 말로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and는 우리가 얘들아 조건 부정이라는 거는 명제도 있지만 조건을 부정하는 거잖아. 아까 내 조건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였냐면 진리집합이었어요. 참이되는 집합. 그래서 조건하고 떨어질 수가 없는 게 집합이야. 조건을 설명하거나 조건을 얘기하려면 결과적으로 진리집합을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명제는 집합의 연장선상에 있는 단원인데 and와 관련된 집합기호 뭐가 있죠? 우리 집합에서 배운 거. and. A and B. A and B는 A 합비야, A 교비야. A 교비죠. A와 B를 모두 만족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기억 안 나? and는 교집합으로 했단 말이야. 걔는 교집합인 거 어떻게 보면, 그죠? 자, 이거의 부정은 뭘까요? 교집합의 부정은 그러면 교집합이 아니다? 아, 그런 게 어딨어? 연산기호인데. 교집합의 부정은 또 이상 쓴다. 또 존다. 교집합의 부정은 뭐야? 합집합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말을 좀 조심해야 돼, 이거는. 괜찮아? 얘가 가장 기본적인 표현법이에요. 그럼 다시 책에서 아까 전에 우리가 풀렸던 문제 몇 번이죠? 몇 번이냐, 아까 전에? 4는 6의 약수도 아니고 2의 배수도 아니다. 이거만 써볼게. 4는 6의 약수가 아니고예요. 그리고 2의 배수도 아니다. 이거를 부정하자는 얘기인 겁니다. 괜찮아요? 일단 4의 배수가 4는 6의 배수가 아니다를 부정하고 싶어. 부정은 어떻게 될까요? 4는 이거의 부정은 어떻게 될까요? 4는 6의 약수 이고 아니다의 부정은 맞다는 얘기인 거잖아. 두 번 부정하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잖아. 괜찮아요? 약수가 아니다의 부정은 약수란 얘기가 되겠죠. 괜찮아? 그리고 2의 배수가 아니다의 부정은 뭐가 되겠어? 2의 배수가 맞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얘네들의 연결은 뭐였어? 양의 박수가 아니고 이것이 아니다잖아. 얘네들의 연결은 이고 뭐예요? and였죠. 그럼 얘도 그대로 and를 해야 될까? 얘도 부정을 해야 될까? 얘도 부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값들을 다 부정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and의 부정은 뭐야? 또는. 그럼 뭐가 돼? 4는 약의 약수 또는 2의 배수 또는이라고 써도 되고요. 말로 바꾸면 4는 6의 약수 2거나 2의 배수 2다로 바뀌는 겁니다. 이런 말장난이에요. 오케이? 나는 근데 이게 중요하다라고 봐. 이해되겠어요?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풀면 되겠고요. 그럼 마지막 하나만 해볼게요. 너희들 마지막 문제. 이거하고 쉬는 시간 줄게요. 4는 뭐야? 내가 이거 한 거구나. 구의 거. 아니 다 했네? 뭐야? 그리고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말하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자, 630번. x는 9의 약수이다. 이거의 부정은 뭐야? x는 9의 약수가 아니다예요. 그럼 위에 것 중에서 9의 약수인 건 누구야? 1, 3, 9 세 개가 있는 거니까 그걸 제외한 5, 7을 말하면 되겠고요. 638번.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는 0. 이게 조건이거든요. 이걸 부정하래요. 그럼 0이 아니다가 되겠죠. 얘가 만약에 0이었다면 해가 되는 건 1과 5 두 가지였을 건데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1과 5가 아닌 나머지 원소 3, 7, 9를 원소로 하는 집합을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게 되니 조금 이따 쉬었다가 이 부분 좀 더 다시 복습 좀 하고 갈게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